김정은이 그렇게 사랑해 마지 않던 벤츠를 김정은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거들떠도 안 봤던 렉서스를 요즘 타고 다닌다는데 그 이유가 바로 한미의 참수 작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보 문제의 또 전문가인 김근식 교수님. 김정은이 사실은 벤츠차를 되게 사랑했어요. 그렇죠. 그 벤츠를 좋아했고 또 벤츠를 주로 애용했는데 지금 어제 서훈 국정원장이 참석한 정보위 보고에서 최근 들어서 김정은의 공식 행사에 전용차인 벤츠를 안 타고 당 간부차를 몰래 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몰래 탔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제 보안상의 이유인데요. 북한의 최고 존엄이라고 불리는 이제 김정은의 동선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방식인데 제가 볼 때 그만큼 우리와 미국 측의 참수작전이라는 것이 북한의 김정은에게는 심리적인 압박이나 불안감을 줬다는 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재밌는 이야기 말씀드리면 북한에서 수령 또 김정은이나 김정일의 이 위치나 동선은 정말 극비 사항입니다. 극비 중에 극비죠. 제가 평양을 자주 다닐 때 물론 합법적으로 다녔습니다. 몰래 다닌 건 아니고. 예. 합법적으로 평양을 갔을 때. 국제사상탑을 올라가는 일정들이 자주 있어요. 그게 이제 평양 시내 대동강변에 있는 가장 높은 탑인데 올라가면 평양 시내 한 대 다 보이죠. 올라갔을 때 이제 한번 둘러본 다음에 같이 따라다니는 저랑 친했던 그 북계에서 나온 그 안내 요원한테 저는 농담 삼아 그랬죠. 아, 이 시간에 그럼 우리 장군님은 어디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궁금했기도 하고. 그때 정색을 하더라고요. 북한 안내 굉장히 친했는데 정색을 하면서 어디 있긴 어디 있습니까? 인민과 함께 있지 그러더라고요. 인민과 함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추리형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얼굴이 사색이 됐겠죠. 사색이 되죠. 정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굉장히 실수할 뻔했구나 생각했는데 안내원이 만약에 거기다 친하다고 저기 몇 번 벙커에 있습니다. 그러면 날아가는 거죠.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할 수도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북에서 이 김정은의 위치나 동선은 굉장히 초인류 비밀이기 때문에 그것들을 우리가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정보 자산이죠. 그래서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저렇게 차를 번갈아 가면서 타고 있지 않나. 그게 재밌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그 예전에 그 조선시대 때나 고려시대 때 보면 지체 높으신 분들이 이제 가마를 타는데 위장하기 위해서 뭐 호위병사의 말을 타고 다니거나 그런 것들이 사극에서 자주 나오긴 했는데 딱 그 전략인 것 같아요. 예. 가짜 김정은의 행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죠. 가짜 김정은 행세도 할 수 있다. 김정은이 상당히 무서워하는 것 같은데 그 와중에 NBA의 전직 농구 선수였던 로드먼이 이번에 또 한 번 북한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건넨 선물이 예상 밖이었습니다. 참 독특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자서전을 선물했습니다. 이 의미가 과연 무엇일까요? 로드먼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Yeah, are you bringing a message from President Trump to North Korean Supreme Leader Kim Jong-un? I'm just here to go see some friends and have a good time. 미국인 중에서 유일하게 김정은이랑 대화가 가능한 사람이 지금 로드먼이라는 사실도 이게 참 웃지 못할 해프닝인데 지금 책 보면요. 책이 사진에서 트럼프라는 글자가 선명한데 다시 한번 볼까요? 책? 김병민 박사님, 이 책이 무슨 책입니까? 거래의 기술이란 책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트럼프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해하기에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데니스 로드먼이 저 책을 읽어봤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 로드먼도 안 읽었을 거다. 이랑 별로 그렇게 좀 연관성이 깊어 보이는 인물은 아닌데 이 로드먼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랑 또 인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13년도인가요? 그 당시에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나러 간다 그랬을 때 미국에 있는 많은 언론들이 데니스 로드먼을 엄청나게 비판했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야 로드먼 잘한다라고 칭찬했던 인물이 있는데 그게 트럼프입니다. 그리고 로드먼은 트럼프 대통령이 나오겠다고 했던 후보 시절에 또 헐리우드 영화 배우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다수가 힐러리를 지지하고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은 헐크 호건이라든지 몇몇 되지가 않았거든요. 그때 데니스 로드먼은 또 적극 지지 선언을 했기 때문에 둘과의 교감들이 어느 정도 성립이 됐었고 이번에 방북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그냥 김정은을 만나서 웃고 떠들고 놀러 간 게 아니라 트럼프의 모종의 메시지를 전달하러 간 것이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교롭게도 트럼프가 데니스 로드먼이 북한에 방북했던 그때 그 북한에 억류돼 있던 그 실제 오토 윈비어시 대학생이 석방되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저 과정들이 과연 그냥 단순하게 놀러 간 것이 아니라 뭔가 연출된 상황이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종합해보면 뉴스를 합쳐보면 정 의원님 이제 김정은은 벤츠가 아니라 렉서스에서 저 거래 기술 책을 아마 읽게 될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재밌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웃고 떠들었지만 지금
북한을 향한 미국의 감정이 뭐 잠시 후 보도해드리겠지만 사상 최악이에요. 그렇죠. 지금 좀 이따 보도하겠지만 이 로드먼 방북에 맞춰서 그동안에 억류하고 있던 미국 대학생을 보냈는데 그 친구가 이제 혼수 상태라 지금 상황이 안 좋지 않습니까? 뭐 북한이 고문을 했다는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 예, 그건 이제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로드먼이 방북하면서 트럼프를 알기 위해서 이런 책을 가져간 것은 정말 좋아 보여요. 하신데 저 책은 번역이 돼 있는데 아마 로드먼은 그 책을 몰랐을 것 같고요. 아마 근데 저 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저 책을 쓴 게 트럼프가 아니고 이제 유령 고스트라이터라고 그러죠. 유령 필자가 썼는데 이제 기사 출신 작가가 썼는데 그 작가가 바로 뉴욕타임스에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저 책을 써줘서 트럼프를 대통령 만드는데 기여한 걸 정말 후회한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 책에 나와 있는 트럼프의 협상 기술 자체가 거의 다 사기라고 조작이라는 겁니다. 그것만 아시면 됩니다. 하필 가져가도 조작된 책을 가져갔군요. 북한과 미국과 관련된 이른바 이 원비어 쇼크. 미국의 북한에 대한 감정이 지금 안 좋을 대로 안 좋아졌는데 잠시 후 그 내용은 더 자세히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북한 뉴스 함께 보시죠. 평양의 냉면이 유명한 옥류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기자 시절 때 금강산을 취재하기 위해서 북한에 가서 이 옥류관의 냉면을 먹어본 적도 있는데 참 북한에선 냉면으로 유명한 곳인데 예상치 못한 곳에 크게 식당을 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 5성 호텔에서 평양 옥류관이 프리미엄관으로 개업을 해서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건데 김재 변호사님 이게 이 전 세계에서 북한으로의 외화 반입을 옥매고 있는 이 대북 제재와는 좀 결이 다른 뉴스예요. 네. 처음에 이제 그 두바이에 개업을 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이번에는 아랍에미리트의 그 수도인 아부다비에도 특히 이제 또 5성 호텔에 지금 입점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특히 중국인 관광객들, 사업가들 그리고 또 한국, 일본인, 서양인 사업가들의 주로 이제 접대 장소로 그렇게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베이징에서 북한 식당 운영 경험을 가진 북한 여성이 경영 총괄하고 있다고 하고 있고요. 또 근데 이제 요게 문제가 그 저런 이제 해외 식당들을 마련해가지고 북한이 외화 거래를 굉장히 톡톡히 잘 하고 있거든요. 예. 그 굉장히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식 이제 한정식이라고 이제 표방을 하고 북한 그 특유의 음식을 맛볼 수 있어서 사실 저도 몇 번 찾아간 적은 있거든요. 해외 나갔을 때. 그러니까 북한 음식이 어떤지 한번 맛보고 싶은 호기심이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걸로 이제 외화벌이 해가지고 그 돈이 이제 뭐 무기 개발한다거나 이제 이런 데서 그죠. 이 수입이 뭐 그대로 저기 일하는 뭐 종업원들이나 혹은 가족들에게 이렇게 간다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문제는 이제 이 돈을 다 모아서 북한 정부가 이제 이런 로켓 발사 비용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와 관련해서 유엔에서 안 그래도 외화벌이 못하도록 제재하고 있는데 저 식당 이용하지 말라 뭐 이런 권고도 나왔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사실상은 굉장히 저걸 이제 제한하기가 좀 힘든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정하게 그 법률적인 절차 다 거쳐서 영업하는 그 북한 식당을 뭐 강제로 막을 수도 없는 거고. 예. 우리가 그냥 불매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 돈줄 제기 효과를 지금 못 보고 있는 건 아니냐라는 우려의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근데 김우식 교수님 이 북한 식당 외국에 있는 북한 식당은 특히 공통점이 있는데 노래방. 그렇죠. 노래방이 꼭 함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 식당에 외국인들이 이제 흥미를 가지고 가게 되는 이유는 북한 음식을 맛보겠다는 호기심도 있지만 독특한 운영 스타일이 있잖아요. 뭐 가보셨겠지요. 근데 가보면 사실 음식도 있지만 공연을 하지 않습니까? 공연을 해요. 그러니까 한복을 입은 북한 여성들, 젊은 여성들입니다. 굉장히 훈련된 젊은 여성들이 공연 시간을 가지면서 공연을 해줘요. 그리고 공연하면 이제 꽃다발도 주고 직접 돈으로 팁을 줄 수는 없습니다만 꽃을 사가지고 꽃다발을 사는 조건으로 꽃다발을 갖다 주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외국 사람들은 이색적인 식당이죠. 그 다음에 각 방이 또 있어서 룸에 들어와서도 공연을 해주기도 합니다. 3, 4인조로 들어와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음식의 맛보다는 그 공연의 이색적인 그 느낌, 이런 것들 때문에 외국 사람들한테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 파탄이 되고, 그 다음에 천안함 폭침 있고, 연평도 포격이 있고, 남북관계가 안 좋으면서 우리 정부에서 노골적으로 뭐 공개적으로 할 수는 없었습니다만, 그 권유나 협조를 부탁하는 방식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우리 관광객들에게 북한 식당을 되도록은 출입을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도 우리 국민들도 요즘에 관광객들도 북한 식당에 좀 가는 걸 꺼려하는 분위기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 북한의 해외 여정원들이
저희 단체로 대한민국에 또 귀순했던 사건도 바로 얼마 전이었기 때문에 이번 평양 옥류관의 아부다비 개업 소식은 굉장히 이례적인 뉴스가 아닐 수 없습니다.